로그 함수를 좀 진행하고서 나오는 부분 중에 그 사실 앞쪽의 문제들 395번이 맨 앞은 아니지 일단. 근데 거기에서 뭐 유형 11번에 대한 거는 그 지수함수에서의 첫 번째 유형들하고 대응이 되고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유형 14번에 있는 유형 같은 거는 아까 얘기 잠깐 혼자 했듯이 뭐 지수함수에서도 그 봤었던 유형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의 문제야. 제목만 좀 뭔가 좀 특이하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유형 15번에 나와 있는 395번, 397번 이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가지의 이제 성질을 다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니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고. 자, 이거는 한번 일단 같이 좀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건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문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첫째, fx가 밑이 a인 로그함수다. gx는 밑이 b인 로그함수이다. 근데 0과 1 사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봐달래. 그때 fx하고 gx가 fx가 더 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되냐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밑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 당연히. 일단 첫째는 로그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적으로 기본형에서는 점근선이 여기야. 그리고 일단 여기 이 범위가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바로 점근선의 직후 오른쪽 부분부터 그리고 1까지라는 건 현재 어떤 로그 함수든 간에 현재 여기는 1,0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떤 증가함수더라도 또는 감수함수더라도 f가 더 크다라는 거는 g보다 f가 이 범위 내에서만큼은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령 첫 번째 가정을 이렇게 해볼까?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큰 밑을 갖는 로그함수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보다 크면 여기서 1,0을 지나면서 어쨌든 둘 다 증가함수 형태로 나오잖아. 근데 이 크기에 따라서 하나는 그래프가 가령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하나는 좀 생각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반대인데 내가 의도한 부분 네, 좀 다른 하나는 훨씬 더 급변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 다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야.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얘를 숫자로 한번 들어볼게. 얘가 만약에 밑이 2인 로그에 해당한다면 얘는 밑이 3인 로그 쪽이 되면 되거든. 왜냐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기본 1보다 큰 상태에서 그러면 현재 여기가 더 많이 밑으로 x축에 가깝게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0과 1 사이에서 한번 보자. x가 0일 때부터 1까지일 때 봐봐. 그럼 이거 노란색이 큰 거야? 흰색이 큰 거야? 노란색. 왜냐면 그게 위에 있잖아. 맞습니까?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범위 0과 1 사이에서 본다면 현재 여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는 더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fx 쪽은 당연히 이 노란색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gx가 오히려 이 흰색 쪽, 즉 현재 만약에 둘 다 밑이 큰 놈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fx 쪽의 이 밑과 그 다음에 이 gx 쪽에서 이 밑 중에 어느 놈이 숫자가 더 커야지만 그래프가 이런 관계가 나오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이 더 큰 놈이 지금 F쪽인데 F쪽이 밑이 3인 쪽이잖아. 그러면 G쪽이 밑이 2인 쪽. 즉 현재 둘 다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래도 더 이 F쪽이 큰 놈이 나오려면 그 와중에서도 이 A가 B보다는 더 큰 숫자가 돼야 된다고. 이쪽에 밑이 더 큰 놈이 돼야지만 이게 성립하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거야. A랑 B가 둘 다 1보다 큰 밑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도 A가 B보다는 더 크다. 즉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된다. 첫 번째 하나야. 자, 두 번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면 둘 다 밑이 그러니까 0과 1 사이라면 A도 0과 1 사이, B도 0과 1 사이. 그럼 이때는 어느 게 더 커야 돼?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이제 위아래 뒤집어서 보면 될 것 같아. 하나는 지금 2x제곱 뒤집어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 널널하게 2분의 1의 x제곱 이거 보면 되겠지.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을 뒤집어서 3의 x제곱을 본다면 여기서 훨씬 더 빠르게 x축에 이렇게 근접해가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밑이 3분의 1짜리야. 그럼 이번에는 지금 현재 0과 1 사이를 두고 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나 그럼 여기에서는 오히려 큰 쪽이 이번엔 흰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흰색이 더 위에 있는 바로 fx의 역할 쪽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fx 쪽이 이런 미, 그러면 gx가 이런 미. 근데 밑 a와 그러면 b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f 쪽의 밑이 g 쪽의 밑보다 이것보다 더 크다가 성립해야 되지. 지금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로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한 거야. 그렇다면 이 범위라면 적어도 일단 a랑 b 중에서는 역시나 a가 더 커야 되네. 왜냐면 이게 지금 a 쪽의 밑의 역할을 받는 애니까 이게 얘보다는 큰 쪽이다. a가 b보다는 크다. 둘 다 0과 1 사이라면 이라는 얘기겠지. 확인됩니까? 근데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지. 바로 일단 0과 1 사이에서 이 f 쪽이 확실하게 큰 거는 f가 위에 있고 g는 여기 밑에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있잖아. 하나는 감소함수, 하나는 증가함수. 자, 여기 1,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로그함수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하나의 로그함수 이렇게 그린다면 그럼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는 무조건 이쪽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얘보다. 그러면 지금 이놈이 바로 f가 돼야 되고 이게 g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감소함수니까 f에 해당하는 함수에 미친 a는 0과 1 사이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에는 a는 0과 1 사이이고 오히려 지금 b 쪽에 해당하는 요 증가함수 그게 바로 g 쪽의 함수인 경우, 즉 b는 1보다 큰 경우. 이렇다면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다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 밑의 크기에 따른 바로 이게 성립하기 위한 이제 범위들, 그 둘의 요건들을 지금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일단 지금 기억에 있는 게 이쪽이 아마 대응이 되는 형태 아닌가 싶어. 딱 보니까 1보다는 b가 크고 a가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어. 기억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랑 일치해. 니은은 a하고 b가 둘 다 0과 1 사이인 경우인데 얘는 좀 잘못됐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에 따르면 그 와중에서도 b보다는 a가 더 큰 값이 돼야만 하거든. 근데 거기에는 a, b가 대소관계가 바뀌어 있어. 니은은 근거가 틀렸어. 이거 둘이 바뀌어 있는 상태야. 그 다음 디귿. a가 0과 1 사이고 b가 1보다 큰 경우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하면 0과 1 사이에 a 값이 있는데 b가 그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대소관계가 잡히는데 이게 바로 딱 디귿에 있는 얘기가 해당되는 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읽었을 때 바로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서 대강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판단한 후 밑을 그냥 숫자, 좀 헷갈리기 쉬운 값이잖아. 형태자.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대소관계보다는 그냥 a하고 b를 적절한 숫자로 예를 들어서 대응관계를 한번 짜서 문제를 풀어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문제도 한번 이제 처리를 해볼까 해. 이것도 397번 a와 b와 c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달라라는 문제도 봐주면 되겠지. 자, 이거 할 때도 다시 한번 좀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 로그함수에서 지금 현재 이거 두 개는 로그함수야. 그리고 현재 얘 이거 빨간색 그래프만 지수함수잖아. 로그함수에서 다시 한번 기본 증가함수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증가함수이고 또 하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증가함수가 있다면 얘는 로그 숫자로 예를 들어서 그냥 대소 비교하는 게 편해. 밑이 더 클수록 S축이 빠르게 붙는 형태이다 라고 했었어. 근데 오히려 이걸 감소함수 쪽으로 그래프를 바꾸잖아? 그러면 대소관계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더 X축에 붙는 애가 오히려 3의 역수인 3분의 1짜리가 돼야 돼. 그리고 좀 X축에 멀리 떨어진 요놈이 로그 2분의 1의 X인데 여기는 밑 3분의 1과 2분의 1의 대소만 비교해놓고 보면 이 2분의 1이 더 큰 거잖아. 3분의 1보다. 그러니까 밑이 더 큰 애일수록 여기가 더 이렇게 밑으로 훨씬 더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당장 그러면 여기는 이 흰색과 노란색 그래프 두 개 있잖아. 이것만 놓고 본다면 바로 여기는 이 흰색이 조금 더 1보다 클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 그 말은 현재 이 둘의 관계처럼 바로 여기 있는 밑 B와 그다음 여기 있는 밑 A 중에서는 그래도 A가 조금은 더 큰 값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얘기하면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둘 다 0과 1 사이야. 근데 그 와중에서도 A가 그래도 더 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숫자로 생각 안 하면 이건 나도 헷갈린다. 자꾸 좀 많이 바버릇해서 이것이 이제 내가 한참 지금 전성기인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거의 외워지다시피 돼. 근데 오랜만에 보고 한다면은 이거 숫자 크기 관계에 대해서 이게 클 때가 더 밑이었던가? 아니면 이쪽하고 또 이제 역전이 되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숫자를 하나를 정해놓고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A하고 B는 대소가 됐는데 그럼 C는? 일단 첫 번째로 C는 지수함수야.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이게 y절편이 1이고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그려진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어쨌든 C라는 애도 감소함수인 거 보면은 얘도 일단 0과 1 사이의 값인 거는 확인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정보. 로그함수잖아. 아니 지수함수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면 로그함수가 되는데 분명한 건 이 놈의 역함수를 구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 교점 요놈이 있지. 요점을 같이 통과를 하는 곡선의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의 관계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일단 만약에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으면 이놈의 역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 감소함수 쪽 역함수로 판단하는 거 이거 되게 헷갈린다. 자, 봐봐. 자, 현재 감소함수야. 지수함수다. 그럼 x축에 붙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겠지. 근데 로그함수를 그리잖아. 그럼 감소함수가 오히려 여기 얘를 정근선으로 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어쨌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 교점은 같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이게 로그함수라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거랑 얽혀 있는 거랑 지수함수, 로그함수 되게 뭔가 헷갈려. 그냥 그리기엔 헷갈려.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 교점을 같이 통과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로그함수, 이거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그리면 어쨌든 이 점을 통과하는 하나의 다른 로그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걔를 그려볼게. 근데 이 놈들하고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얘도 여기를 지나면서 쭉 내려가서 여기 1,0이라는 이 x 절편을 같이 통과를 하고 이제 여기 지나면서 대소관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맞지? 여기서는 제일 바깥쪽이었지만 여기서는 제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밑이 C인 지수함수였으니까 그럼 지금 새롭게 그린 이 로그함수 있잖아. 역함수. 얘는 바로 밑이 C인 로그함수야.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 로그함수 종류를 바꿨으니까 A하고 B의 대소관계가 이렇다면 C는 당연히 B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치우친 쪽이잖아. 그러니까 A 쪽의 반대쪽이잖아. 그럼 C는 당연히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겠지. 바로 0보다는 C가 크고 B보다는 크고 A가 크고 1보다는 작다. 왜냐면 A의 반대편 자리가 바로 C의 자리니까. 그래서 C, B, A 순으로 A가 가장 큰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소관계 어려워. 그리고 약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 왜냐면 다들 좀 찍는 것도 약간 좀 이런 게 가능하잖아. 어쨌든 이제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뭐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이거인 것 같아 하고서 찍어. 근데 생각보다 그런 오답률이 높을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거기 뒤에 쪽에 72쪽 한번 봐볼래? 처음이라 좀 유형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약간 이런 식으로 헷갈릴 만한 것들 이제 두 개 정도 한번 일단 정해봤는데 401번하고 403번 그 두 개 문제 중 한번 써볼게. 간단히 봐봐. 401, 403번.
네, 자, 두 문제 다 401번, 403번인데 이 두 문제 다 주어진 값들 되게 복잡한 값들이지 뭐 A, B, C, D 대조관계 판단하라 어느 게 가장 크고 어느 게 가장 작은데 라는 뭐 미친 문제지. 자, 여기 403번도 A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수다. 그거에다가 이런 거듭 제곱근을 취했을 때 이 A와 B와 C의 대소관계를 차례로 판단을 해주라 라는 문제 타입이야. 일단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들에 대한 단순 조건은 뭐냐면은 거기 위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사실 이게 문제 속에 이제 그 말 표현이 나왔으면 하는 조금 더 아쉬움이 약간 있긴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뭐 어떤 다른 도움을 받는다? 뭐 심지어 값을 계산을 할 수나 있어?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애들이지. 그다음 이것도 뭐 a가 얼마인지도 구체적인 값을 모르고 얘는 자연수라는 그냥 조건만 가지고 이거에 대소관계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다. 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수식이고 이것도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지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애니까 그래프를 동원해서 처리하자라는 얘기야. 자, 일단 이 ABCD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현재 여기서 A하고 B 요 밑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1보다 큰 값이라는 게 중요해. 정말 진짜 1보다 조금 크잖아. 1.01이니까. 근데 이거는 1보다 조금 작은 0.99지. 근데 그 차이 때문에 그래프가 형태가 많이 달라져.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100분의 101이라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표현했을 때 얘는 증가함수로 그려지는 애고 여기 뒤에 있는 두 개는 밑이 1보다 조금 작은 100분의 99라는 1보다 작은 밑을 갖는 애의 지수함수를 표현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함수값들을 몇 가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물론 굉장히 변화가 좀 완만하게 변화를 하긴 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엄청나게 급변하는 형태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다면 밑이 일단 1보다 조금밖에 안 크거든. 그러니까 되게 변화가 y는 1하고 초반에 좀 비슷한 느낌이 날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느려.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엄청나게 이게 수가 크면 클수록 갑자기 이제 급변하는 형태가 나오거든. 그래서 뒤에는 엄청 빠르게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얘는 밑이 일단 1보다는 기본적으로 작아. 뭐 일단 역수관계는 아니긴 하다. 그래서 얘는 이거의 대칭 형태는 아니지만 그 대칭 형태랑 비슷하게 현재 y절편 1이고 그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곡선을 가지면 그게 예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a라는 값은 이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f에다가 기본적으로 뭐 한 거냐면 여기 101분의 100이라는 x의 값을 대입을 해.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101분의 100을 대입해. 그럼 그게 바로 a야. 이 함수 값을 구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b는 뭐냐? 그럼 f에다가 이번에는 100분의 101이라는 함수 값을 구해버리면 100분의 101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 값을 구하면 이게 b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함수 fx를 그렸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101분의 101 대입 y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또 100분의 101을 대입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을 해보라고. 근데 여기서 101분의 100이나 100분의 101이나 둘 다 1 근처의 값이잖아. 그럼 여기 1일 때를 한번 값을 측정을 해볼까?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현재 여기가 y값이 100분의 101이 나오겠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 y절편은 일단 1이야. 그리고 지금 x에다가 그러면 이 값을 대입한다는 건 얘가 1보다 얘 역시 조금 모자라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101분의 100을 찍는다면 한 요 정도 약간 과장한 거다. 그럼 그때 이 함수의 값은 약간 높이상으로 봤을 땐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는 이게 a 값의 위치가 되겠지. 여기가 a. 확인됩니까? 그럼 b는 그나마 여기 이 증가 함수에서도 x에다가 1보다 조금 사소하게라도 더 큰 값인 100분의 101을 대입해야 돼. 저 1보다 살짝 크잖아. 여기 2가. 그럼 이걸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은 이 전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걔는 여기가 바로 b의 값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적어도 현재 여기서 a보단 b가 더 크다라는 게 판단이 돼. 근데 그럼 cb는? 근데 얘도 역시 이 함수에서 이거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럼 이번에는 현재 이 C라는 값은 G에다가 100분의 99를 여기 X에다가 100분의 99 대입했으니까 100분의 99 대입하면 이게 C. 그다음 G라는 함수에다가 X에다가 99분의 100을 대입하면 그게 D야. 근데 이번에는 현재 여기가 1이면 그것보다 지금 현재 얘가 낮아졌다는 게 중요하지. 이 오른쪽이. 심지어 거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이때의 Y 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100분의 99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 100분의 99라는 것을 X에다가 대입을 한다. 여기가 100분의 99야. 1보다 조금 더 작은가? 그럼 그걸 대입하면 이 C라는 함수값은 바로 여기가 C의 위치야. 그러니까 이게 C. 그리고 99분의 100은 1보다 살짝 더 큰 값을 대입해야지만 이제 이 D라는 Y값이 나오잖아. 자, 여기 99분의 100을 대입하면 그때 나온 Y값은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겠지. 여기가 D쪽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C고. 근데 A, B, 그 다음에 C, D 총합해서 본다면 다 하나는 1보다 그래도 더 위쪽에 있는 점들이고 이건 1보다 더 밑에서 지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가장 큰 거 B, 그 다음 A, 그리고 그나마 이 둘 중에서는 C가 더 크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작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와 무게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안내를 좀 한번 해본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다. 이거 다 지수로 먼저 바꾸고 시작할까? 얘는 A의 n 더하기 1분의 n제곱, 얘는 A의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제곱, 얘는 A의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2제곱. 근데 여기 조건에 의하면 전부 다 밑은 일단 0과 1 사이다. 그러니까 이 B. 그럼 얘도 일단 기본형은 요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y는 ax제곱. 근데 단 a는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 이 모양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 요게 지금 현재 요 함수 fx라고 갖다 줄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n은 자연수라고는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a 값은 일단 f에다가 뭘 대입한 거냐면 x 대신에 이 지수의 형태인 n 더하기 1분의 n을 여기다 대입해야지만 f가 얻어지는 거잖아. 이거 a가 얻어지잖아. 그리고 b는 f에다가 이 지수의 형태인 n 더하기 2분의 n을 n 더하기 1을 대입하면 되고, 다음 c는 f의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되지. 그럼 이번에도 할 일은 이거야. 이 하나의 함수 y는 ax제곱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도 감소함수지. 근데 여기다가 이 세 개의 값들을 위치를 여기 x좌표에다가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 다른 걸 표현했을 때 이 세 값이니까 세 개 정도의 값을 측정을 할 때 당연히 이거 작은 값을 대입한 게 가장 클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거가 가운데일 거고, 제일 큰 값을 대입한 게 당연히 함수값으로는 제일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는 있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크고 어느 게 작은데 그걸 판단하는 게 이제 남겠지. 그걸 판단하면 오히려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큰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대입한 거에 함수값이 제일 작은 애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세 개 크기 비교하는 거는 여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자연수 아무거나 그냥 대입해서 대수 비교해도 된다. 간단하게 1 같은 거 막 대입해. 그리고 얘 2분의 1, 얘는 3분의 2, 4분의 3 나오잖아. 얘가 제일 큰 애야 사실은. 그러면 4분의 3 이거 C가 여기 이 X값이 제일 크잖아. 그러면 이 C라는 놈이 위치가 어디냐면 X에다가 가장 큰 값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인 이게 바로 C가 되고, 그 다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그나마 값이 작은 게 얘거든. 그럼 이거를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때의 Y값이 가장 큰 값인 A 차례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는 B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뭐 1 대입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는 여기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크냐가 관건이다라고 하면 다 전부 다 그 대분수 형태로 바꿔서 처리하는 거 있지. 그렇게 보면 돼. 자, 이 A 쪽에 해당하는 n 더하기 1분의 n은 이거 나누기 이거 했을 때 목과 나머지 챙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바뀌는 애고,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은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고 대분수로 바꾸는 거다.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2는 이것도 역시 1 빼기 n 더하기 3분의 1.
그럼 일단 크기로는 앞에 1, 1, 1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빼지는 값이 어느 게 큰지 작은지를 보면 되는데 참고로 분모가 크면 클수록 이 값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치? 분모가 양의 값으로 커지면 이게 뭐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 이런 것보다는 10분의 1 이게 더 일단 대소로는 작지. 근데 빼지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게 빼지는 게 전체 결과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나 1에서 제일 큰 값을 뺀 얘가 오히려 결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은 애야. 그러니까 크기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적게 빼지는 애라 오히려 제일 큰 애가 나와.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대소관계는 됐다. 근데 그것이 이 지수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a라는 밑이 감소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전체 대소관계가 이제 거꾸로 뒤집혀서 그러니까 여기다 f 함수값 취하고 f 함수값 취하고 f 함수값 취하면 오히려 대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역전이 돼야 되겠지. 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가장 크고 얘가 가장 작다. A, B, C 순으로 대소관계가 판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403번인데 사실 거의 뒤에 쪽에도 문제가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더 있긴 있어. 근데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를 좀 할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가 많다면 아닌데 이거 좀 미루게 되는데 최대한 한번 해보자. 근데 숙제할 때 우선 순위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 오늘 일단 숙제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30 아니 몇 쪽이야? 59쪽부터인가? 69부터. 오늘 과제는 그래서 69쪽부터 해서 89쪽까지이지. 89쪽까지인데 양은 일단은 좀 많으니까 일단 과제를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유형별로 좀 비율적으로 뭐 문제가 예를 들면 한 6문제 정도가 있다. 그러면 맨 앞에 유형부터 2문제, 2문제 유형이 많으면은 조금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각 유형마다 한 3분의 1개 정도씩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다음 3분의 1개 풀고 또 돌아와서 3분의 1개 풀고 이렇게 3바퀴 정도만 좀 돌아가듯이 문제를 풀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이게 토요일까지니까 좀 바쁘게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일단 이 2문제씩 2문제씩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